2019년 9월 20일 현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의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 이름 이춘재, 나이는 56세, 생년월일은 1963년생, 혈액형은 O형, 직업은 포크레인 기사를 한 적이 있다. 결혼은 1991년에 한 것으로 추정. 자녀는 아들 1명 28세. 성격 내성적이나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소유자. 평소 가족을 방 안에 가두고 마구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있다. 아들을 방에 가두고 마구 때리고 학대를 했고, 아내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무차별 구타를 한 적이 있다. 아내가 처음 가출했다가 귀가한 다음 날인 1993년 12월 17일 아내를 마구 때렸고, 다른 남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문신을 새기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가출한 뒤 아내가 전화를 걸어오자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협박하였다. 그 음모가 처제를 살인하겠다는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젊은 이춘재, 대학 실험에 떨어져 1년차 재수생으로 공장에서 돈벌이를 하였다. 사건 주변에 있던 한신대학교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소 사건 발생 장소인 태안읍 진안리, 현 화성시 진안동은 이춘재의 본적지이다. 본적은 옛 호적법상 호주, 아버지의 호적이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태안읍 진안리에서 태어났거나 유년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1980년 7월 이춘재 17살 때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로 이사를 왔다. 1986년부터 1991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사건 현장 부근에서 이춘재는 살고 있었다. 1차 사건 1986년 9월 15일, 2차 사건 1986년 10월 20일, 3차 사건 1986년 12월 12일, 4차 사건 1986년 12월 14일. 이 4건은 이춘재가 23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5차 사건 1987년 1월 10일, 6차 사건 1987년 5월 5일. 이 두 사건은 이춘재가 24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7차 사건 1988년 9월 7일 팔단면 가젤이 농수로 이춘재가 25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8차 사건 1990년 11월 15일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 이춘재가 27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 9차 사건 1991년 4월 3일 동탄면 반송리 야산, 이춘재가 28살 때 범행한 것으로 추정. 그러나 검출된 DNA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범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이 반전이 있는 사건이라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사건과 6차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춘재가 당시 살고 있던 진안리였습니다. 청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주소지를 몇 차례 바꿨으나 이춘재는 계속 화성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3년에 충북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춘재가 충북 청주에 연고지가 있음이 밝혀지자
이제 화성 9차 사건과 10차 사건 사이에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두 건이 있는데요. 1991년 1월 26일 30대 여성 납치 미수 사건, 그리고 1991년 1월 27일 청주 여고생 살인 사건. 재갈을 물리고 이제 결박을 하고 이제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여 이춘재의 추가 범행으로 이제 의심이 된다. 자, 청주 두 사건은 하루 차이로 이제 발생을 했고, 화성 3차와 4차는 이틀 만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동일범이라면 BTK 같이 한번 이 자아가 뜨거워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성향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동일범이라면은 청주로 이사 가기 전에 청주에는 왜 갔을까? 왜 청주에 가서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를 만나러 갔거나, 집을 보러 갔거나, 직장을 알아보러 갔거나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얼마 있다가 이제 청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1993년 12월에 2살짜리 아들 놔두고 이제 아내가 가출을 합니다. 1994년 1월 13일 충북 청주시 복대이동 본인 집에서 토스트기를 준다고 처제를 유인하여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 유기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춘재 나이가 31살. 199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4년째 부산 교도소에서 현재 복역 중에 있고, 교도소에서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전시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으며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였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전 교도소 동기의 말에 의한 수감 초기 이춘재의 모습. 혼자 말이 없고 다른 사람과는 대화도 잘 안 했다. 온순해 보였고 화성 연쇄 살인범의 몽타주와 거의 비슷했다. 하얗고 뽀얀 얼굴이었으며 손은 일을 안 한 손이었다. 특히 새끼 손가락이 이뻤다. 이춘재는 교도소 안에서 이제 다른 수감자에게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뻐서 강간하고 죽이고 이제 사체까지 유기를 했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걸릴까봐 죽였다라고 이제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다 해놓고 자기는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이 죄책감이 없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을 갔다가 와서 별의별 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 짬밥이 찾아 이춘재의 모습. 수감 생활이 이제 길어진 이춘재의 모습이죠. 이춘재는 수감실 TV 영화로 살인의 추억을 직접 3번을 봤답니다. 그리고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수감자들과 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예를 취미로 삼았고 손기술이 좋아 두각을 나타내 수감자 도자기 전에 출품도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리더로 불릴 정도로 친화력이 좋았다. 그러나 본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교도소 종교 모임 회장을 맡을 정도로 수감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종교
활동으로 받아온 빵 수십 개를 수감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여성 사진과 잡지 등을 광적으로 이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사물함에 여성 사진을 복원해 둔 것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화성 범인 몽타주를 봤던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범인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제보의 그 흔적이네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의심을 했답니다.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친절한 성격과 호탕함으로 수감자는 물론 교도관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몽따주랑 비슷해가지고 소문이 돌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잘해야겠죠. 이춘재의 모친과 형이 1년에 두세 차례 면회를 온다. 2019년 7월 함께 있던 재소자의 결정적인 제보.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춘재를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올리게 되고 오산경찰서에서 화성사건 증거품 속옷이라든지 이 브래지어 옷 등을 냉동 보관 중이었고 경찰은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검정을 하면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올해 7월 15일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 7박스 분량을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분석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7차 사건 1988년 9월 7일 8단면 가젤이 농수로에서 이춘재가 25살 때 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주부 안모씨 54세를 살해 후 상의는 벗겨놓고 치마는 다시 입혀놓고 팬티를 가슴에 올려두었는데 이 팬티에서 이춘재와 이제 동일한 DNA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5차 사건 1987년 1월 10일 태안읍 황계리 논바닥. 이 사건은 이춘재가 이제 24살 때 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여고생 홍양 18살. 홍양은 탁구 선수. 털 목도리로 이제 목이 졸려서 교살. 그리고 이제 속옷이 뒤집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간 후 옷을 다시 입혀놓고 이제 살해한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도 이춘재와 동일한 DNA가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8차 사건 1990년 11월 15일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 이 사건은 이춘재가 27살 때 범행. 이 8차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잔인함의 이제 절정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은퇴 살인으로 봤는데 추측이 제가 틀린 겁니다. 너무 화성 연쇄 살인범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 여중생 1학년 김양 14세를 양쪽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이제 등 뒤에서 하나의 스타킹으로 손과 발을 묶어서 이제 몸이 이제 활처럼 휜 상태로 이제 발견된 사건으로 도르코멘드 칼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의 이제 소지품으로 신체 훼손을 많이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40일 만에 이제 블라우스와 교복 윗 옷에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정액에서 혈액형은 B형이 도출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춘재와 동일한 DNA가 발견이 되었다. 이 사건이 좀 문제죠. 40일 만에 발견된 정액에서 B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이춘재와 이제 이춘재의 DNA와 동일한 DNA가 나왔다. 그러나 이춘재는 혈액형이 O형이다. 기존 정액에서 검출된 B형이 B형과 O형이 뒤섞였을 때 B형으로 검출된 것인지, 왜 B형이 검출된 것인지, 여중생 옷에 두 가지의 정액이 나올 순 없잖아요. B형 정액이랑 O형 정액이.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의문입니다. 수사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후 이춘재의 반응.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특정이 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에 특별한 심리적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DNA 증거를 제시했을 때도 이제 담담한 태도로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잡아뗐다고 합니다. 보통 억울하면은 아니라고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담담한 태도로 아니다라고 딱 잡아뗐다. 그리고 2019년 9월 19일 경찰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춘재와 중학교 동창이자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의 어머니가 밤에 이제 귀가 중에 야산에서 이제 괴한으로부터 칼에 많이 찔리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칼에 많이 찔렸다. 1차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발생한 7건의 강간 사건, 여성을 17번 찌르고 19번 찌르고 이제 20번 찌르는 폭력성이 이제 과도한 칼로 찌르는 강간 사건 중에 하나로 이제 보여지면서, 만약에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이 화성 범인과 동일 범이라면 이춘재는 동창이자 한 동네 친구의 어머니까지 범행 대상으로 이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2019년 9월 20일까지 현재까지 이춘재의 이제 정보입니다. 31년 미제 사건이었던 BTK 킬러 데니스 린 레이더와 유사점이 많은 듯 하면서도 몇몇 부분에서는 약간 좀 틀린 부분도 좀 있는데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이 미국처럼 BTK를 검거한 후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낱낱이 이제 재판장이 세워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사이코패스랑 한국의 사이코패스랑 약간 달라요. 미국의 사이코패스는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제 과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은, 한국의 사이코패스는 뭐 유영철이나 정남규도 그런 성향을 보였지만 이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이제 한국형 사이코패스로 모든 정보를 이춘재로부터 이제 끄집어 내가지고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찰분들께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모두 공개해서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끄집어내야 되냐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경찰이 해결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느 다른 사이코패스 사건들처럼 잡힌 게 아니라 이건 스스로 잡혀준 사건입니다. 왜? 수감자가 제보를 해줬잖아요. 만약에 수감자들의 제보가 없었으면 해결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로부터 진짜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예상해 보기로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화성 연쇄 살인범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보여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볼 정도면은 이런 사이코패스라든지 프로파일링 그리고 범인사 분석 등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각자 화성 연쇄 살인범을 그려봤을 텐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랑은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범인이 후진놈이 아니라고 좀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진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외국 사건들을 많이 봐서 그러나 이 정도 후진놈이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이코패스 파일을 더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잡히지 않은 사이코패스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의 늑대인간 살인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그 여아 2명 인천에서 그 살인한 사건, 걔도 사이코패스잖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저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